삼국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제갈량, 곧 공명을 떠올립니다. 지략, 통찰력, 냉철함. 삼국시대 전체를 통틀어도 그의 이름만큼 지혜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이는 드뭅니다. 동남풍을 빌려 전세를 뒤집은 이야기, 집단 배로만 화살을 얻어낸 기적 같은 계책. 이러한 유명한 고사들은 오늘날까지도 공명은 타고난 천재였다는 이미지를 굳건히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적인 관점에서 IQ를 평가해 보아도 제갈량은 비범한 두뇌와 계산 능력, 그리고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천재형 전략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사료와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한 한 비공식 랭킹에서 중국 역사상 IQ가 가장 높았던 5명을 뽑은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제갈량은 이 리스트에서 5위, 즉 맨 마지막에 올랐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평범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있는 4명이 얼마나 비범했길래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4명의 인물이 삼국시대가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춘추전국 시대 혹은 한나라 초기에 활동한 시대를 초월한 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압도적인 업적을 남겼고 지략, 정치, 외교, 경제, 철학 등 여러 영역에서 제갈량조차도 넘보기 어려운 수준의 IQ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4명, 중국 역사 속에서 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조차 부족한 진정한 의미의 최고 수준의 천재들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이기에 제갈량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 장량. 제갈량을 능가한 지략의 천재 중국 역사에서 지모하면 보통 제갈량을 떠올리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대를 넘어선 전략가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 고조 유방의 책사, 장량, 창량입니다. 랭킹에서는 제갈량보다 한 단계 위인 4위에 오르며 실제로 그가 남긴 업적과 판단력을 보면 왜 이렇게 평가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량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혼란의 시대에서 기회를 읽고 움직인 본투비 전략가였습니다. 사마천은 그를 두고 진정한 지혜란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린다. 장량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천재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전략뿐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의미죠. 그의 뛰어난 지력은 무엇보다 유방을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초안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한구 설득 사건입니다. 당시 유방은 한구에게 사로잡혀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장량이 직접 나서 외교적 언어와 심리전을 적절히 섞어 한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 결과 유방은 극적으로 살아남고 훗날 한나라를 세우는 발판을 마련하죠. 두 번째로 장량은 당시 전국적으로 불만이 쌓여있던 세력들을 교묘히 활용해 반판 영포 운동을 일으키도록 자극합니다. 그의 계략이 없었다면 유방은 한구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펑위에, 팽유에에세와 여러 지방의 세력을 은밀하게 연결하며 초나라 한구의 뒤를 끊어놓은 사건입니다. 이 작전 덕분에 한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되었고 전세는 유방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정세를 읽고 네트워크를 설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량은 전장에서의 계산력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정치 지형을 꿰뚫어보는 시야까지 가진 다중적 사고 능력을 보유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지혜는 승리 후에 드러납니다. 한나라가 세워진 이후 대부분의 공신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권력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장량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나며 응어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을 세운 자는 항상 권력의 위협이 되고 권력자에게 위험한 존재는 결국 제거당합니다. 장량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물러나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닌 생존 지능이 극한으로 발휘된 결정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장량의 진짜 IQ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죠. 장량은 단순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완벽히 아는 지혜로운 인물, 즉 전체 판을 보는 플레이어였습니다. 그의 통찰력, 위기 대응력, 그리고 생존 전략까지 고려하면 제 관량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장량이야말로 고대 중국에서 손꼽히는 IQ형 천재였던 셈이죠. 이 법녀, 상인의 성인이라 불린 경제전략의 천재. 중국 역사에서 지략가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나 정치 분야의 영웅들이 떠오르지만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 정치, 경제, 세 분야를 모두 꿰뚫어 보며 어느 시대에 두어도 살아남는 전천후 지능을 가진 인물. 그가 바로 법녀입니다. 지혜의 수준만 놓고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를 3위, 제갈량보다 2단계 위에 올려놓습니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의 복국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오월동주로 대표되는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무참히 패한 뒤 굴욕적인 복수의 시간을 보내는 그 긴 흐름. 그 속에서 법녀는 국가 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패전에 흔들리는 나라의 기반을 다시 일으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법녀는 오랜 시간 축적한 정치적 감각과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월나라의 군사력 재정 민심을 시스템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 덕분에 구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마침내 오나라를 꺾고 역사적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법녀의 지혜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나라가 승리를 거둔 직후 구천의 의심스러운 성격과 공신들에게 찾아올 위기를 법녀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문종에게 구천은 함께 고생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성공한 뒤에는 공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종은 끝내 떠나지 못했고 예상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법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그 즉시 응호의 길을 택합니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생존 지능, 이것이 그를 제갈량보다 뛰어난 천재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이야기, 즉 법녀가 왜 상인들의 성인이라 불리는가는 오히려 그 후에 시작됩니다. 응어 이후 법녀는 상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흥하고 그가 있는 지역마다 부가 흘러넘쳤다는 점입니다. 그는 멈출 줄 알고 집중할 줄 알고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남겼는데 이 단순해 보이는 철학 속에는 위험 관리 투자, 타이밍 조직 운영 등 현대 경영학과 닮은 핵심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경영 방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도 전통적인 부의 축적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한 나라를 부활시킬 정도의 전략적 사고가 상업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서는 법녀를 두고 전쟁에서도 천재, 정치에서도 천재,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별칭도 상성, 즉 상업의 성인이 된 것입니다. 법녀의 IQ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나 전쟁 전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국가를 일으키고 권력을 피하고 스스로 부를 창조하는 길을 아는 완전체형 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를 제갈량보다 더 앞선 3위에 두며 고대 중국 최고의 경제 전략 천재로 평가합니다. 3. 강태공, 주나라의 기틀을 세운 전방위 책사. 고대 중국의 IQ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전략가를 넘어 정치 경제, 행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성형 지략가, 그리고 주나라 건국의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습니다. 강태공의 뛰어난 지혜는 먼저 상나라에서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인재들이 권세에 기대어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과 달리 그는 과감하게 물러나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시대와 권력의 흐름을 읽어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통찰력은 그의 IQ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후 주나라의 문왕은 강태공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간절함을 담아 예를 다해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갔던 삼고초려보다 먼저 존재했던 원형으로도 불립니다. 즉, 강태공은 이미 그 시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략과 통찰을 갖춘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문왕과 무왕의 곁에 선 강태공은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상나라의 내적 균열과 민심 이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 시기와 병력 운용, 각 지역 세력과의 연합 전략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무왕은 마침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천하, 주나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승리는 결코 무왕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강태공의 전략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사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강태공의 지략은 전쟁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왕조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풍습을 존중하고 복잡한 예약 제도를 간소화하며 상업 농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실용적 정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금과 생선 같은 생계 기반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서민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그가 제후로 봉해진 제나라의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제는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성장하며 춘추시대 최강 세력 중 하나가 됩니다. 그의 시책은 수백 년 동안 제나라의 번영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강태공은 한 분야에 국한된 전략가가 아니라 군사, 정치, 경제를 모두 통달한 종합지성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제갈량식의 전술적 천재성을 넘어 한 왕조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국가적 규모의 지혜로 확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은 강태공의 IQ와 통찰력이 국가적 스케일에서 보면 제갈량을 능가한다고 평가합니다. C. 귀곡자, 중국 고대 지능의 정점에 오른 전설적 지략가. 귀곡자는 고대 중국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인물, 지혜의 절대 정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군사, 외교, 정치, 점성, 음양가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압도적인 지략을 펼쳤고 후대에서는 그를 가리켜 모략의 조상, 모우류의 지수, 인간 지혜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귀곡자의 지적 세계는 단순히 책략이나 전술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양의 변화, 동정동징의 균형, 강약, 강로의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략 사상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 정치학, 천문학, 심리학을 완전히 통합한 초지능적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상은 실제 적용 범위도 매우 넓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병력 운용과 시기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국가 경영에서는 정치의 흐름과 민심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또한 천문 측량과 인간 심리, 감정의 움직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고 정교했습니다. 당시 어느 분야에서든 귀곡자의 이론을 접한 사람들은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귀곡자의 진짜 영향력은 그의 제자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명의 천재를 직접 길러냈습니다. 첫째, 손빈. 병법서 손빈 병법의 저자이자 계략과 전술 운용에서 손자병법의 계보를 잇는 천재 전략가입니다. 귀곡자의 지도 아래 손빈은 기묘한 전술과 심리전을 완성해 제나라를 승리로 이끌었고 오늘날에도 군사학에서 그의 병법은 정석으로 연구됩니다. 둘째, 장애. 전국 시대를 뒤흔든 종횡가의 대표 인물로 외교 전략만으로 열국의 판도를 흔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종과 연횡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강대국들을 움직였고 그 배경에는 귀곡자가 전수한 인간 심리 정세 분석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국시대 외교 지형을 설계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귀곡자가 강조한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때를 알고, 자리를 알고, 사람을 알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체계화하여 후대의 책사 정치가 전략가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지혜의 기준으로 남겼습니다. 결국 귀곡자는 어느 한 분야의 천재를 뛰어넘어 인간 지능의 최전선에 도달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을 움직이고 국가를 설계하며 인간 심리를 꿰뚫고 하늘의 이치를 읽어냈던 인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귀곡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고대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적 한계를 처음으로 넘어선 자. 그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한 IQ가 아니라 지식을 통합하고 관통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